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적도 하고 항공사진하고 같이 한번 겹쳐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KGP 이렇게 스마트 국토 정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에, 첫 화면에 나오게끔 되면 토지 정보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토지 정보 치게끔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다가 뭐에 주소와 번지를 치는 겁니다. 번지를 쳐갖고 클릭을 하게끔 되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를 요 위에 보면 여기 보면 비행기 표시 있죠. 비행기 표시를 다시 치면은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적도와 항공사진하고 겹쳐서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그 공간정보 구체화하는 법률로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일반 측량을 했고 측량을 했을 때는 기점이 있거든요. 기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측량을 해서 항공사진까지 겹쳐보다 보니까 줄자로 해서 측량한 거가 그것이 벌써 이제 우리 그 지적법이 만들어져서부터 다 만들어 놨는데 경계선이 현저하고 틀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정리를 다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내 땅이 200평인데 180평 이렇게 줄어든 적도 있고 뭐 이런 적이 있어갖고 한 7, 8년을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시다. 강남을 개발했을 때가 70년도죠. 70년대에 강남 개발했을 때에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안 맞다고 해서 우리 비도시 건물 안 지어놓은 것처럼 측량을 해서 건물을 줄이고 땅을 줄이고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것은 측량이 틀려도 내가 측량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측량을 신청하면은 지적도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시는 분들이 현황대로 측량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항공사진하고 틀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 강남이 옛날 측량으로 봤을 때 지금 측량하고 항공사진 보니까 1m를 틀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m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건물 다 허물어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이 1m 틀렸다고 잘라버리면 너 내 땅 침범했다고 바로 소송 들어오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 도시 지역에 측량 신청을 하면 지적도 상대로 측량하는 게 아니라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항공사진에 현황대로 지적도를 바꾼 경우에는 맞아 들어가 있는데 아직 미처 바꾸지 못한 데는 이 항공사진하고 현황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100% 신뢰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100% 신뢰를 하는 데서 뭘 가지고 신뢰를 하냐면은 도로 있죠, 도로. 도로 폭이 맞으면은 신뢰도 됩니다. 근데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로 항공사진이 여기 있는데 측량이 옆에 있다 할 때는 현황대로 아직 조정이 안 된 겁니다. 하여튼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시게끔 이렇게 항공사진하고 같이 볼 수가 있지만은 항공사진하고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라 이런 뜻입니다. 100% 신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면서 이렇게 이걸 자체를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클릭을 하게끔 옆에 이 나오는데 이 옆에 보면은 주소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클릭을 하게끔 되면 언제 누가 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누구 개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국가나 지방자치 땅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고도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고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내 땅 옆에 뭐가 있는가를 보려면은 토지를 보고 토지를 클릭을 해서 다 보면 국가 땅이구나 지방자치 땅이구나 내 땅 옆에 있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을 누르지 않습니까? 건물을 클릭을 하게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은 건물이 어떻게 있다고 나와요. 근데
항공사진에는 건물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클릭해보면 건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서류상에 건물이 없는 건물이다. 여기 건물 정보입니다. 여기 건물 정보 이렇게 클릭하면 건물 정보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용도 지역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용도 지역은 뭐라 그랬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계획관리 지역이 나왔었죠. 계획관리 지역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 들어가서 여기 보면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을 봐야 돼, 시행령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보면 법을 많이 보시는데 법을 보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법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법에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에 건축을 허가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본 사람은 내가 농업인이니까 내가 이 농진흥지역 사갖고 집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다른 데 집이 없어야 되고 농사로 짓는 돈이 내가 총 돈 버는 거에 2분의 1 이상이 돼야지 된다는 게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안 보고 법만 본 사람은 내가 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시행령을 본 사람은 농업인 중에서도 이 6개월 이내에 2개월 동안 거주했어야 되고 내가 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버는 것이 농사로 버는 것도 있고 다른 걸로 버는 것이 있는데 농사로 총수익에 농사로 버는 것이 2분의 1 이상 돼야지 내가 이 농업진흥지역에 내가 주택을 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뭘 보고 하는? 시행령을 보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중요하지만은 시행령을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 법률이고 연약 법령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법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시면 뭐가 있죠? 본문, 부칙, 별표 서식이라고 있죠. 이 별표 서식을 클릭을 하게끔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아까 뭐야?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 허가의 기준, 그 다음에 뭐야? 일종 전용 주거에서 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별표 서식에 있기 때문에 내가 토지 영역 확인을 띄워보고 여기 내가 무슨 지역이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에 들어가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게 예전에는 어떤 것이 다 어떤 지역에 얼마큼 질 수 있다고 정해졌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좀 더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 외에는 다 질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와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지역 여건들을 고려해 도시군 계획조를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되어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잡으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는 이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거 아니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디든지 용도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건 다 질 수 있는 겁니다. 요것만 못 짓고 나머지는 다 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군계획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조례에서 지을 수도 있게끔 하고 못 짓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가를 보려면 법도 보고 조례도 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더 이상 조례를 볼 필요 없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질 수 없는 게 나올 때는 조례까지 확인해서 혹시 조례로 질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위에는 법에 의한 거, 밑에는 조례에 의한 것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건 조례는 우린 법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들어가서 조례에서 그 지방 용인이면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질 수 있는가 없는가, 안성이면 안성시 조례에 의해서 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 조례에다가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거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조례는 시청, 안성시, 평택시 이런 시청의 사이트를 가면 되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렇게 됐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법규를 봐야 되다 보니까 자치법규 들어가는 법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이트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전체 자치법규를 치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뭐 여기가 뭘 됐죠? 용인시 뭐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서 여기 뭘 했죠? 건축일이 됐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조례가 없을 때는 도시적은 도시계획조례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군계획조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나 군계획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에서 볼 거는 주차장조례입니다. 그거 세 개는 필수. 그러니까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는 필수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용인시 건축조례 보면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뭐로 나와 있죠? 보면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법의 44조인가 44조에 보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땅 주인 사용 승낙으로. 그런데 그게 언제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인시 조례에는 뭐라고 했어? 주인이 사용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 그러니까 동도로 이용해서 이미 건축허가가 된 경우에는 그 현황 도로가 개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용 승낙서 없이 뭘 해준다?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게 실수를 한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아까 이게 도로는 되는데 배수로 사용 승낙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이거 이 땅 사면 내가 사용 승낙 없이 되네 했다가 막상 허가 내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데요. 개발인께서 배수로 사용 승낙 받아오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아까는 이거는 뭐냐면 건축조례고 이번엔 뭐예요?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뭘 알았죠?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있었죠. 그게 경사도, 인목본수, 표도 본다 그랬죠. 여기 보면 자 도시계획조례에 나옵니다. 얼마? 평균 경사의 차행구 지역은 몇 도? 20도. 용인시에서 기흥구 지역은 몇 도? 17.5도. 그 다음에 수지구역은 얼마? 17.5도. 법에서는 25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거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용인시에서 처인구에서는 20도, 기흥구에서는 17.5도, 수지구에서는 17.5도 이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용인의 처인구에 땅을 보러 갈 때는 경사도가 20도까지는 허가가 난다. 수지구나 기흥구가 되면 17.5도면 이상 되면 허가가 안 난다. 이런 거를 알고 가야지 실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도시계획조례, 그 다음에 건축조례. 그러니까 건축조례에서는 도로에 관한 거고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거고. 자 이번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저는 세움터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40 이런 데서도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움터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움터를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4시는 건축물 관리대장만 나오지만은 세움터에서는 배치도도 나오고 건축허가가 없어도 건축허가 받았다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어떤 땅에 있는데 아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완전히 무허가로 진 거와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알고
또 다시 말하면 아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 이렇게 했는데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 보면 배치도를 보게끔 되면은 건축법상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배치도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 배치도에 보면 여기 뭐 현황도로 써 있어갖고 이 현황도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치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정보도 볼 수 있고 건축물 관리장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세움터를 들어가서 보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세움터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 이름만 대놓고 등록을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건축물 민원 서비스 들어오면 지번으로 조회하면 지번으로 조회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한번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 나오거든요. 여기 건축물 여기 안 나오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면 있으면 여기 하나씩 치고 클릭을 하게끔 되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허가나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나오면 허가 신고 현황 조회하는 거 있죠. 아까 제가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도 벌써 따르죠. 그러면 허가 신고 현황 조회를 들어가서 번지수를 되게끔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건축물 관리장 없이 여기 보면 건축 신고를 했고 허가 연도는 얼마? 2005년도 돼 있고 뭐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 건축물 관리장만 없거든. 그러니까 내 차가 낙찰을 받았을 때 너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무허가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예전에 무허가 건물을 내가 사갖고 주인 동네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네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이장에 누구가 주인이어서 그 사람을 해서 소송을 해서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벙어리 와서 나 주인이 아닌데요? 나 주인 아닌데 왜 나한테 소송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허물을 죠? 허물을 때 나중에 와서 내가 누구 됐는데 왜 우리 그 할아버지 집을 당신 꼭 계약 허물었어?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의 주인이 법적으로 누가 있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장이 없어도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누가 허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든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를 발급하는 것이 있죠. 배치도 이런 것이 있죠. 배치도를 보게끔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현황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동도를 이어서 허가를 받은 거를 소송할 것도 없어요. 담당자한테다가 조례로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다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축허가 받았잖냐고 이 옆에 항공사진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져 있고 이 집 옆에 뭐야? 땅이 있다. 땅이 있으면 여기 뭐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 이 동도를 이용해서 뭐야?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예? 내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배수로 사용서로서 받아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나오는데 배수로 사용수락을 받아오라고 할 때가 있고 받아오라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배수로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고 언제는 배수로 사용수락을 안 받아도 되는지를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개발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기반시설 내가 만들어야 된다. 도로는 돼 있고 뭐야? 배수로가 없을 때는 내가 배수로를 만들어야 된다. 전기나 수도는 수도과에다가 신청하고 한 자리에다 신청하면 전부터 만들어서 또 해주니까 그거는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할 수가 있지만은 배수로는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나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수도나 전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전봇대 만들려면 한 5개는 세워야 되니까 한 몇백만 원 들어가겠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드는 건 알 수가 있지만은 배수로 사용수락서 받아라는 건 그 땅 주인이 얼마를 달랬는지 모르고 땅 주인을 찾아올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황을 봐서 볼 때 조사를 해봐야 되고
반드시 가서 봤을 때 여기 배수로가 어디까지 지나가는가, 공용 배수로가 지나갔는지 공용 배수로가 지나가지 않은지는 현장 답사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세움터에서는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건축물 관리장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장 없을 때 허가 받은 내용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배치도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치도는 대본에 보면 2000년도 이후에 진 거는 배치도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졌던 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하십니다. 10분만 쉽시다. 알겠습니다.